동결건조. 안녕 여러분.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앉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제가 지방 함유량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식단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량의 지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3탄 정도로 나눠서 천천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방은 동물의 모든 조직의 막에서 발견이 돼요. 가장 흔하게는 피부 바로 밑에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장 비만이라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장을 감싸는 지방도 있어요. 그리고 근육세포 사이사이에도 있고 내장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지방은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곳곳이 퍼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 지방의 함유량을 우리가 조절을 생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 함유량을 어떻게 맞추는지 정도의 단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탄은 지방 함유량을 살피기 위해서 다양한 반려견의 식단이 되는 사료나 그리고 동결건조, 이것도 사료죠. 그리고 우리같이 생식, 화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단위로 영양 분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2탄, 3탄에서 더 자세히 다양한 지방산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어떤 지방산이 높거나 낮아서 어떻게 서로 조합을 해야 되는지는 2탄과 3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탄은 반려견의 식단에 영양 분석이 되는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caloric basis, 두 번째 as fed, and 세 번째 percent calories.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caloric basis. 이거는 말 그대로 칼로리를 기반으로 한 영양 분석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00kcal당 몇 g의 영양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미네랄 1, 2, 3탄에서도 계속 다뤘던 이 단위가 1000kcal당 몇 g을 이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생식이나 화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연식을 하시는 분들은 caloric basis를 써요. 왜냐면 아프코와 NRC의 기준이 caloric basis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양소의 기준을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아프코와 NRC 기준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저희 거와 비교를 해보려면 자연식은 많은 양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보다는 1000kcal당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위로 넘어갈게요. 이 두 번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as fed. 그러니까 먹는 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뜻은 아니고요. 반려견이 먹은 양의 영양소의 각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게 as fed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려견 먹은 식단의 총 18%가 단백질이었다, 2%가 지방이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동결건조 사료를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결건조 사료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건사료도 수분이 거의 싹 다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급여를 하잖아요. 반면에 생식은 수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급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단백질의 함유량이 다르지만 그건 수분 함유량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갔고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둘을 그냥 그 채로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s fed는 건식, 생식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우선 건식, 그러니까 건조된 상태의 음식을 나타내는 것은 dried matter basis라고 불러요. 이게 DMB, dried matter basis.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수분을 싹 다 뺀 상태. 그러니까 이 단위에 소속되는 식품들은 건사료, 동결건조 사료, 동결건조 간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생식 기준, 그러니까 수분 함유량이 그대로 있는 것은 grams per fed라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USDA라고 생식하시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미국 농림부의 영양 분석 사이트예요. 여기에서는 100g의 수분이 들어가 있는 생식당 몇 g의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각
식품이 얼마만큼의 수분 함유량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런 USDA 자료가 가장 대표적인 생식을 기반으로 한 영양 분석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를 떠서 조금 이따가 더 다뤄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쓰는 반려견 영양 분석 단위는요. percent of calories예요. 이거는 반려견이 먹은 총 칼로리당 몇 퍼센티지의 칼로리가 단백질에서 왔고 몇 퍼센티지가 지방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영양 분석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반려견의 식단을 영양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단위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caloric basis, 1000kcal당 몇 g의 영양소가 있는지 각각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as fed, 먹는 만큼의 퍼센티지로 이게 건사료가 됐던 생식이 됐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총 먹은 양의 몇 프로가 각 영양소에서 왔는지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percent calories, 총 먹은 칼로리의 몇 퍼센티지가 각 영양소에서 왔는지 분석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가끔은 뭐 습식 사료를 먹일 수도 있고 급한 날은 건사료를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결건조 사료를 간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 함유량을 살펴보려면 dried matter basis와 생식 기준의 as fed를 왔다 갔다 변환하는 것을 알아야지 라벨과 그리고 우리가 주는 생식의 지방 함유량 계산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요. 일단 차트를 먼저 짠! 저도 이 차트를 노트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요. 껍질 제외라고 써있는 게 한 개가 딱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껍질이 있는 상태의 기준으로 영양 분석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껍질 제외라고 안 써진 나머지는 전부 다 껍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지방이 조금 더 올라간 상태의 영양 분석 자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쇄육을 시킬 경우에는 살코기만 분쇄되지 않고 통육으로 그러니까 닭을 통째로 간다든지 오리를 통째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금류는 껍질이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선 닭 목을 보면 수분 함유량이 59.9g 근데 이게 100g당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간편하게 59.9%가 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14g 지방이 26.24g. 만약에 여기서 껍질이 제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방은 피부에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껍질이 제거가 된다면 와, 닭목이 단백질은 17.55g 그리고 지방은 8.78g으로 와, 배로 낮아졌어요. 왜냐면 껍질에 지방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지방 함유량이 낮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특수한 부위만 보지 말고 닭 전체를 볼게요. 닭은 통째로 봤을 때 수분 함유량이 6.9%고 단백질이 18.6 그리고 지방 함유량이 15.06g이에요. 그렇게 지방 함유량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는 더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방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방산도 되게 다양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이 버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보카도 오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방산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산이 높고 어떤 지방산이 낮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 또한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방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지방산에 관해서는 나중에 2탄과 3탄에서 진짜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이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방산들이 다양하고 어떤 비율로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기를 조합을 해야지 지방산이 알맞게 골고루 분포가 되느냐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쭉 볼게요. 닭 가슴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 함유량이 낮을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62g으로 100g의 닭가슴살은 한 2.6g 정도의 지방 함유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야생의 조류들은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우리가 시판되는 고기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생의 꿩은 수분 함유량은 비슷한데 단백질도 비슷한데 지방 함유량이 9.29g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닭이 15g인데 얘는 9g인 거죠. 많이 낮아지죠. 근데 이게 다른 동물들은 더 심하거든요. 쭉쭉 내려가 볼게요. 기본적인 오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리고기 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11.49g의 단백질, 39.34g의 지방. 그러니까 통 오리의 거의 39% 가까이가 지방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높지 않아요? 저번에 닭도 15g이었는데 얘는 39g.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리가 굉장히 지방 함유량이 높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방 함유량과 영양소의 차이점은 사육되는 동물들은 사육 환경이 야생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선 운동량이 되게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햇빛도 못 보고요. 가장 크게는 먹이가 달라요. 닭들도 원래 모이만 쪼아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야생에서는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고 해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사육하는 닭들은 기본적으로 곡물을 먹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경과 먹이가 달라진 동물들은 영양소 또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영양소가 차이 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지방 함유량이 차지를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2탄, 3탄에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이 많을수록 단백질 함유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이 많을수록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많은 미네랄들이 지방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물 중에서도 지방이 많은 동물을 주고 그리고 지방이 많은 부위를 준다 하면은 내 반려견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현저히 부족한, 미네랄이 현저히 부족한 식단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목고기, 유기농 고기가 굉장히 최고라는 거죠. 줄 수 있는 선에서는 유기농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야생이랑 비슷하니까. 그럼 이제 돼지도 볼게요. 돼지고기는 16.88g 정도의 단백질, 21.19g의 지방, 그리고 만약에 돼지가 야생이었다면 멧돼지겠죠? 그래서 멧돼지를 봤을 때 21.51g의 단백질, 3.33g의 지방. 그러니까 멧돼지의 경우는 바깥에서 얼마만이 뛰어다니겠어요. 야생의 돼지는 3% 정도의 지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돼지는 21%인데 야생의 돼지는 3%야. 너무 차이 난다. 그럼 이제 엘크를 볼게요. 엘크는 기본적으로 사슴 종류의 동물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USD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야생 동물이 그렇게 막 많이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엘크가 있어서 엘크를 갖고 와봤어요. 엘크는 22.95g이 단백질이고 1.45g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야생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단백질은 올라가고 지방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소와 비교해봤을 때 그나마 이것도 소가 굉장히 지방 함유량이 낮은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살코기는 90%, 지방이 10%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질의 소고기를 갖고 와서 봤을 때도 단백질은 20%, 그리고 지방 함유량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은 질의 소고기만 단백질이 10%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dried matter base에서 생식 as fed 기준을 왔다 갔다 변환시키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닭가슴살이 있다. 생 닭가슴살이 있는데 이게 수분이 다 빠져서 건식 기준으로는 얼마만큼의 단백질 함유량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간식 같은 것들을 혹시 라벨을 읽으실 때 확인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2탄과 3탄에서 지방 함유량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위가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DM은 아까 계속 말했던 dried matter이에요. 그러니까 건식.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USD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 식품마다, 각 고기마다 얼마만큼의 수분 함유량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100%에서 수분 함유량을 빼면 수분이 빠진 양이 나오겠죠. 건식 기준의 양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공식이 나갑니다. 여기다 쫙 띄워드릴게요. 우선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ercent nutrient라는 거는 각 영양소의 함유량이란 뜻이고 DM이라고 가르쳐져 있는 건 dried matter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식 기준의 각 영양소의 함유량은 생식 기준일 때 각 영양소를 DM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생물 기준의 식품을 dried matter로 변환하는 데 쓰이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조금 재배열을 해보면 건식 기준을 생식 기준으로 변환하는 공식이 돼요. DM 곱하기 건사료 기준의 퍼센티지 함유량.
이것들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 거는 닭가슴살인데요. 흔히 닭가슴살 동결건조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어서 닭가슴살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생물 기준의 닭가슴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dried matter를 찾아야 되겠죠? 수분을 뺀 함유량은 얼마만큼인가? 그럼 100에서 USDA에서 말한 73.9%의 수분 함유량을 빼줄게요. 그러면 수분을 뺀 함유량은 26.1%가 나와요. 이거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을 한다면 0.26이겠죠. 그럼 이 생물 기준의 닭가슴살이 건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단백질 함유량은 생물 기준일 때 22.5%죠. 그래서 22.5 나누기 아까 말했던 DM 0.26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랬을 때 86.5가 나오죠. 그러니까 건식 기준일 때는 닭가슴살이 86.5%가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은 제가 보증을 하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공식을 너무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건식이 됐을 때 지방 함유량도 살펴볼게요. 우선 생식 기준일 때 지방이 2.62%였으니까 2.62 나누기 똑같이 dried matter 똑같이 DM 0.26으로 나누면 10.1%가 나와요. 이 생식 기준의 닭가슴살이 건조가 되었을 때는 약 10%의 지방 함유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기본적으로 지방 함유량이 dried matter로 바뀌었을 때 지방 함유량이 올라갔죠. 그리고 단백질 또한 생식에서 건식으로 바뀌었을 때 함유량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많은 수분량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동결건조 닭가슴살을 다시 생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 해볼게요. 뿅! 시판되고 있는 동결건조 닭가슴살의 영양 분석표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어느 제품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잘랐어요. 우선 닭가슴살의 수분 함유량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73.9%가 수분 함유량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가정해볼게요. 닭가슴살이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수분 함유량이? 그러면 이 건식 기준을 생물 기준으로 변환을 다시 하려면은요. 아까 DM이었죠? 0.26. 0.26을 다시 갖고 와서 74%의 건식 기준의 단백질 함유량과 곱해줄 거예요. 이랬을 때 19%가 나와요. 그러면 이 특정 동결건조 닭가슴살이 생물 기준으로 변환이 됐을 때는 약 19%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지방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26 곱하기 건식 기준의 3.0%의 지방 함유량을 곱하면은 0.8%가 나와요. 그래서 약 1% 정도의 지방 함유량을 생물 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식품 그 자체를 건조를 시킨 거라면 우리가 USDA 들어가서 수분 함유량을 확인을 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변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왔다 갔다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percent calorie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 영상을 1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바꿔볼게요. 뿅! 보시다시피 돼지가 박스로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죠. 우선 이 칼로리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add water factor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로도 그냥 add water 계수라고 하더라고요. add water 계수가 무슨 뜻이냐면 3g의 단백질이 몇 kcal 정도가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고 이렇게 차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단백질은 1g당 4kcal예요. 그리고 지방은 1g당 9kcal이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carbohydrate는 1g당 4kcal예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g당 칼로리가 같죠. 이 애트워터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단백질 함유량만 그램수로 안다면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몇 kcal가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를 바꿔가면서 이 돼지의 영양 분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돼지는 100g당 16.8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돼지를 100g을 줬다는 가정하에 100g의 돼지에 있는 단백질은 몇 kcal가 될까요? 이것을 계산하면 진짜 간단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애트워터 개수를 단백질의 g과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16.88g에다가 애트워터 팩터인 4를 곱해주면요. 총 100g의 돼지에 67.5kcal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 또한 계산을 해볼게요. 지방은 21.19g이니까 애트워터 개수인 9를 곱해주면 191kcal가 돼요. 그리고 반려견의 생식은 고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강아지가 먹는 칼로리를 거의 다 구성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에서 나오는 칼로리와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를 더하면은 총 259kcal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총 칼로리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이 단백질에서 나오고 얼마만큼이 지방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단백질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67.5kcal이었으니까 이것을 토탈 칼로리인 259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로 볼 거예요. 그러면 26.1%의 칼로리가 단백질에서 나온다는 게 찾아지네요. 예! 이거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제 지방도 알아볼게요. 지방에서는 191칼로리가 나왔으니까 191 나누기 259 곱하기 100 해서 퍼센티지를 찾으면 73.7%의 칼로리가 지방에서 나와요. 제가 퍼센티지 칼로리 계산법에서 일부러 돼지를 예로 든 이유가 있어요. 지방 함유량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왜냐면 칼로리는 높은데 지방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였거든요. 더 자세히는 2탄과 3탄에서 다루겠지만 우선 계산법을 보시다시피 단백질에서는 26%의 칼로리밖에 안 나오고 총 칼로리 70%를 넘는 비율이 지방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방은 단백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종 필수 미네랄들이 굉장히 없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계속 많아지면 뭐다? 칼로리가 높으니까 살은 찌는데 영양소는 부족하다. 그래서 식단의 100%를 돼지로 구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돼지를 물론 굉장히 지방이 적은 부위와 그리고 뭐 방목된 돼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판된 돼지고기를 쓰잖아요. 돼지고기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도 다양한 지방산들을 갖고 있지만 지방산은 적당히 다른 것들과 섞어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지방산도 다양해야 되지만 그 비율이 맞으려면 한 가지의 고기로만 식단을 이루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3가지의 고기를 섞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소나 양같이 반추동물을 넣어서 식단을 반 이상을 구성을 해주고 나머지를 가금류나 아니면 생선 등을 넣어서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오늘 1탄은 끝났어요. 이제 수학은 끝났으니까 아니 다 끝난 건 아니다. 다 끝난 건 아닌데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은 끝이 났으니까 2탄부터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 뭐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